첫 번째 순서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힘을 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하필이면은 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동안의 시장의 상승을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또 네. 전일 같은 경우는 1.68%까지 안정을 찾으면서 미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가 언제냐면은 미증시 영향으로 이제 개장가는 높게 시작을 한 상태에서 장중에 중국 상해 증시의 여파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전강 후 약장세가 나왔을 때가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투심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3월 달에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새우글로벌도 그렇고요. 또 맥스로텍이라는 종목도 감사 의견 부적절 설이 돌면서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갔고 장중에 거의 하한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그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고 또 하한가에 진입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투심이 지금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특별하게 지금 증시가 상승이 나올 만한 어떤 모멘텀도 좀 부재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도 이미 그 기대감의 상당 기간 상승이 나왔다가 1월 말부터 지금 3월까지 꾸준하게 시장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월 시장 자체는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시즌이기 때문에 뭐 강력하게 시장의 상승이 나오는 건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중국 상해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장중에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선물도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약보합권에서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중국 상해 증시 여파로 좀 밀리긴 했지만은 내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종목들의 변동은 조금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과도하게 좀 투매가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기관 외국인 양매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개인 투매 또한 좀 상당 물량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투심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만 딱 지나가면은 오히려 증시가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종목의 어떤 펀더멘털과 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급락에 좀 겁내하시거나 불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오히려 현금이 있다라면은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또 만약에 내 종목이 탄탄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홀딩하시면 또 이번 주를 기점으로 시장이 저점을 잡았을 때 빠른 속도로 또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심이 좀 약화되는 시기다. 하지만 이때 좀 탄탄한 종목들을 잘 공략해 본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김준호 매니저 지난주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100% 가까운 적중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온 키워드 10위까지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1위는 해운주였습니다. 견고한 상승 추세 해운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증권사에서는 이 해운주의 상승 랠리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2위는 오랜만에 CMO 자리하고 있고요. 2차 전지 3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K콘텐츠가 4위를 차지했고요. 건설주 7위의 건자재, 홈코노미, 건설과 관련한 키워드가 3군데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6위는 게임주 차지했고요. 9위는 히토류가 또 중국에서 히토류 공급 부족 현상 이야기가 제기되면서 또 한 번 올라왔습니다. 10위는 줄기세포가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종가 상황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HMM입니다.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의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해운주 내에서 가장 견고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NG캠 생명과학 오늘 10%대 상승했고요. LG화학은 3.73% 하락하면서 오늘 2차 전지 대형주들이 함께 밀리는 오늘이었습니다. 지니뮤직은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현대차나 테슬라의 지니뮤직 탑재 소식으로 간혹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올라왔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GS건설이 오늘 3.43%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W게임즈 작년에 좌절됐던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이 재추진된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주목받았고요. 삼표시멘트가 6% 상승했습니다. 전날 주총회에서 ESG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죠. 8위는 NX고요. 9위의 유니온 오늘 6% 상승했습니다. TNR 바이오팹이 오늘 10위 차지하면서 이 줄기세포 관련 기술력이 제 가치가 아주 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종목씩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를 차지한 HMM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을 당초 일정보다 한 달 빨리 투입한다는 소식에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H&M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고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이제 KMW가 이제 시장의 중심주였다라고 5G의 KMW가 중심주였다고 본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신풍제약이라는 종목, 또 시즌이라는 종목이 시장의 좀 중심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1월 말부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H&M이 아주 시장의 중심주로서 이미 올해 또 이제 접점 대비해서 거의 뭐 1000% 이상의 좀 상승 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 말부터 꾸준하게 시장 자체는 좀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H&M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크게 작용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상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해운 운임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까지도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지금 이제 물류 대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컨테이너 선을 한 달 정도 조기 투입하겠다는 소식도 나와지면서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시장의 하락폭이 컸고요. 그리고 또 종목들의 변동성도 컸고 또 그리고 시장 대비 뭐 실적, 뭐 우량주, 뭐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다 급락이 나왔던 시장에서 오히려 H&M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오늘 장중에는 11%나 상승이 나왔었고 또 오늘 종가는 7%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 또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큰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또 H&M 같은 종목에 또 수급이 다시 한번 집중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고 의견 드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바닥 대비해서 거의 1000%면은 사실 10배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 부분의 어떤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익절가를 계속 상향하면서 목표가를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3월 내내 시장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H&M에 이제 수급이 집중되고 또 올 한 해 또 특히 상반기에 좀 주도주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판단에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렸습니다. 네, HMM 단기적으로 고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익절가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대응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들여다볼까요? 네, 2위 차지한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지분 투자나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을 통해서 롯데 지주와 바이오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제기되면서 오늘 주목받은 종목인데요. 롯데는 바이오 분야 첫 진출입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유통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에서 처음으로 엔지캠 생명과학의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이제 어떤 그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좀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분 투자 방식으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일 시간에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만 조금 좋았으면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사실상 롯데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바이오 산업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만 조금 버텨줬고 또 투심만 좀 좋았다라면은 충분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오늘 장중에 22%, 21.68%까지 좀 급등이 나왔다가 시장이 이제 정강 후약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과도하게 출회됐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고 또 그리고 롯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분 투자가 이뤄지거나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는 또 추가적인 2차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 비춰주시면서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4위를 차지한 지니뮤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이 지니뮤직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KT그룹이 스튜디오 지니를 콘텐츠 공룡으로 키운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공식 발표된 건 아직 없지만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파트너가 될 거란 기대감 계속해서 주가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뭐 지니 뮤직 같은 경우도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지니 뮤직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T가 일단 1,300만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 가입자를 바탕으로 이제 콘텐츠 공룡 기업으로 다시 거듭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지금 뭐 지니 뮤직 같은 경우는 사실상 KT의 뭐 지주 회사 그 KT 미디어 지주 회사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상한가까지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KT가 디즈니 플러스와도 이제 업무 협약, 국내 파트너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진출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신 3사와도 계속해서 물밑 협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는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 또 애플 TV, 지금 국내외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국내에 OTT 업체들이 지금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지만 사실상 내일 갭상승이 나와버린다면은 당연히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자제하자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 유효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그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그리고 충분히 앞으로 또 디즈니 플러스 외에도 추가적으로 애플 TV 또 그리고 뭐 아마존 또 계속해서 지금 국내에 OTT 글로벌 업체들이 계속해서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유효하다는 판단에서요. 단기적으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니뮤직 단기적으로 고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뭐 OTT 업계와 손을 잡고 K 콘텐츠 섹터로 지니뮤직이 분류돼 있지만 사실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에 강하잖아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멜론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2위를 지키기도 급급한 상황인데 네. 지니뮤직 이 뮤직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전망은 어떨까요? 저는 사실 이제 지니 뮤직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네. 뭐 워낙에 예전부터 이제 멜론이 이제 절대적인 좀 강자였기도 했고 또 지니 뮤직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 2위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뭐 자동차 그 플랫폼에도 지금 지니 뮤직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분명히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니 뮤직 자체에서 이번에 뭐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OTT 사업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확정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뭐 음원 스트리밍 부분에서는 국내 2위 업체지만은 새로운 먹거리로 OTT 사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자동차 플랫폼 사업에서도 같이 추가적으로 업무 협약이 됐을 때는 오히려 또 이제 실적 면에서는 더욱더 멜론을 더 압도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이번에 뭐 KT에서도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 1,300만 미디어 가입자를 통해서 새롭게 지금 이제 콘텐츠 공룡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던 만큼 지니 뮤직 또한 그에 따라서 같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입지는 조금씩 좁혀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실적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앞으로 뭐 새로운 먹거리와 관련된 MOU를 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입지를 더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5위 차지한 GS건설 살펴보겠습니다. 네, GS건설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걸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오늘 주목받은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GS건설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뭐 오세훈 후보 외에도 또 이제 뭐 야권 인사, 여권 인사가 앞으로 부동산 대규모 공급 정책에 대해서 똑같은 한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실상 이젠 올해 또 내년에 또 서울에만 이제 뭐 분당 신도시의 3배 이상의 부동산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좀 발표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3만 세대 가까이 이제 분양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2년 안에 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건설 관련 종목들은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정권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떤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단기적으로 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의 수혜까지 얻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단기적으로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올해 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올해 초에도 건설주들이 상당히 핫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LH 사건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 진행에 대한 실망감도 그렇고 건설주들 올해 어떻게 뻗어나갈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뭐 예전처럼 다시 뭐 큰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건 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지만요. 좀 단기적인 네. 좀 호재로 봤을 때는 이제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좀 모멘텀은 같이 좀 작용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GS 건설도 마찬가지로 국내 대표 이제 건설 업체로서 또 앞으로 이제 주도하면서 건설 섹터를 좀 당분간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워낙에 장기간에 좀 조정이 나왔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또 건설 관련 섹터들은 또 예전에 또 재작년에 2018년도, 2019년도에 또 북한 대북 관련 종목으로도 엮이면서 상승폭이 이제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 또 그리고 어떤 실적과 펀더멘털 대비해서 굉장히 낙폭이 좀 컸던 섹터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건설 경기가 서서히 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규모 공급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주가 또한 충분히 조정 나온 이후에 올해 초부터 조금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던 부분이라서 좀 어느 정도 큰 어떤 상승 랠리 또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좀 미비하지만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과 같은 큰 폭의 상승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의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짚어볼 종목은요. 네, 10위를 차지한 TNR 바이오팹입니다. 장기 유사체나 실제 장기를 만드는 3D 프린팅의 기술력이 주목받으면서 당사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TNR 바이오팹도 제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뭐 3분의 1 토막, 뭐 그리고 반 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상 작년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백신, 뭐 진단 키트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던 것들이 주가가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4월에 아마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상 1월 달에도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둔 시점에서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섹터들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옵니다. 물론 뭐 아마케에서 뭐 기술 수출이 이뤄지거나 뭐 특별한 어떤 발표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종목들이 뭐 큰 상승, 아마케를 앞둔 시점이라고 큰 반등이 나오기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3월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보고 제출 시즌이기 때문에 성장성으로 올라가는 특히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겐 쥐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낙폭이 컸었지만 TNR 바이오팩 같은 어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정말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실제 뭐 생체 장기를 만드는 어떤 3D 프린팅 기술이 주목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최근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부적용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네. 이게 존슨앤존스 백신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상승폭이 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TNR 바이오팹이 자체의 어떤 기술력으로 좀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의 관점보다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제가 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신규 매수의 관점은 좀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2차 상승을 기대하면서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슨앤존슨 모멘텀도 아직은 유효하고 오늘 또 기술력 주목받으면서 상승했다. 추가적인 단기적 반등은 기대할 수 있으나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을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란불 켰던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라고 빨간불을 켜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중에서 저 베스트 종목은요. 3표 시멘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방송하고 있는 낮방송에서도 3표 시멘트라는 종목을 예전에 제가 이제 가덕도 신고항 관련 종목으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오늘 야권의 단일화 후보가 발표가 됐었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 부산 지역에 특히 부산은 인물보다는 사실 정책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되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PK 지역에서 이제 가덕도 신고항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 그 추진 속도가 계속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주의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세훈 관련 종목들도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다가 차익 매물이 출회됐고요. 또 안철수 관련 종목들은 거의 장중에 뭐 하한가까지 진입하면서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던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수급이 고스란히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묶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사실상 뭐 영화금속이라든지 동방성기, 뭐 새우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이었다라면은 지금부터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게 뭐 삼표 시멘트를 비롯해가지고 삼표 시멘트, 노루페인트 그리고 또 뭐 한국선제 이렇게 새롭게 출발, 에어부산도 마찬가지고 부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과 새로운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윤석열 관련 종목들도 예전에 급등이 나왔던 덕성이라든지 서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새로운 뭐 파평유시라든지 또 아버지 고향에 있는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새롭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시장에선 그 섹터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시멘트 가격이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을 지금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GS 건설을 말씀드리면서 했던 것처럼 건설 경기가 올해 좀 회복할 수 있는 신호탄이 나와주고 있고 또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라서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정권에서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떤 발표가 나왔을 때도 같이 테마성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오늘 특징주로 삼표 시멘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같이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6%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딱딱 삼표 시멘트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한 거의 6%, 장중에는 거의 10%, 11% 가까이 좀 큰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충분히 거래량도 수반이 됐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하기 직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요. 시장 여파에도 조정 없이 기간 조정이 굉장히 건강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 박스권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5,600원 라인대를 일단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6,1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4,500원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실적 우량주도 마찬가지고 뭐 5G나 뭐 반도체 소부장이든 제약바이오 종목이건 시장 여파로 지금 다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종목들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손절가로 잡아드렸던 4,500원 위에서 4,600원, 4,7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모멘텀 제시해 주시면서 삼표 시멘트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방송 계획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불안하시거나 지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어차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섹터에 대해서 4시 20분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또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4시 20분에 엠비엔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 20분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